자, 한 주간의 언론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민원연의 언론 어게인 부산 민주언론 시민연합의 김보영 정책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소식 어떤 소식입니까? 네, 이번 주 지역 언론이 가장 주요하게 전한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요. 바로 부산의 재개발 철거 현장을 점검한 뉴스였습니다. 예. 지난주 광주에서 발생한 철거 공사 현장 참사를 계기로 부산의 상황도 점검한 보도들이었는데요. 단신으로 짧게 전한 KNN을 제외한 4개 언론사가 모두 이 내용을 주요하게 전달했습니다. 월요일에 자갈치 아지매에서도 학교 주변 철거 공사 때문에 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뉴스로 시의적절한 내용을 전해주셨는데요. 가장 발빠르게 보도한 곳은 KBS 부산이었습니다. 그 지난주 6월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서 기본적인 안전 조치도 없이 진행되고 있는 철거 현장에 대한 고발과 또 이와 관련된 법과 제도를 짚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5월에 건축물 관리법이 제정돼서 건물 해체 시에는 감리자를 꼭 두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했지만 비용 등의 문제로 감리자가 현장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사실상 있으나 마나한 법안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예, 부산도 노후 지역이 많아서 재개발 공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안전장치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어떤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다른 지역 언론들의 보도는 어땠습니까? 네, 부산시가 부산시 건축사회와 합동으로 부산시 내 철거 현장을 긴급 점검한다는 보도 자료를 낸 이후에 조금 더 지역 언론이 이 사안에 대해서 주목하는 모양새였습니다. 예. 부산일보는 6월 16일자에 부산시 합동점검단과 함께 그 동행한 기사를 실었는데요. 부산 지역 곳곳의 부실한 철거 현장 실태를 보여주었고 그리고 점검단의 앞으로의 일정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신문과 부산 MBC도 상세하게 철거 현장의 위험성을 보여주었는데요. 지역 건축물 해체 신고는 1,176건인데 대부분 안전장치가 허술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천오래된 부직포 가림막이 전부거나 또 그마저도 없는 곳이 많았고요. 또 위험을 알리는 안내판도 제대로 없었다는 겁니다. 특히 부산 MBC에서는 이렇게 사고 우려가 높지만 부산시는 현장 점검만 진행했을 뿐이지 조례 개정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짚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뭐 시민과 안전 직결된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예의주시해야겠죠. 네. 예. 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번 주 지역 언론이 모두 철거 현장의 위험성에 주목한 점은 긍정적이었지만 부산시의 긴급 점검에 따른 관심인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그 보도 내용도 보시면 그 현장의 부실한 상황이나 부산시 점검단의 지적 사항을 위주로 전달이 되었는데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보다 선제적인 대응을 좀 언론이 요구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예. 부산의 철거 현장 이슈를 발빠르게 보도했던 이번 KBS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 곧 다가올 그 장말철 등에 대비한 재난기획 보도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붕괴 사고 위험 지역이나 산사태 복구 현황 등을 짚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관할 지자체가 놓치지 않고 안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 철거 현장을 점검하고 난 후에 부산시가 어떠한 대책을 내놓고 또 어떻게 또 실천을 해나가는지 지역 언론이 잊지 않고 꼭 후속 보도를 해주기를 바라봅니다. 딱 예. 이맘때 이제 네. 비 오기 전에 장마철에 지역 언론들이 이런 그 후속 보도들, 기획 보도 이렇게 하거든요. 맞아요. 네. 또 이거 하냐라고 하지만 이거 해야 됩니다. 맞아요. 예, 그래야만 사고의 위험을 줄일 수가 있어요. 사실 예방했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난 거지. 그렇죠. 사고가 난 다음에는 예방했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맞아요. 그죠? 예방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다음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그 6월 16일부터 시작된 부산시 의회의 정례회 관련된 지역 언론의 보도들인데요. 예. 네. 부산시의회 정례회 보도. 예, 어땠습니까? 네, 그 지역 언론 모두가 좀 중요한 사안이다 보니까 6월 16일, 17일에 걸쳐서 297회 부산시의회 정례회 소식을 주요하게 전했습니다만 약간 야당 시장과 여당 시의원의 충돌, 대립 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춘 보도들이었습니다. 예. 그 보궐선거로 국민의힘 소속 시장이 당선이 되었고 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많은 시의회가 본격적인 정책 검증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불필요한 정쟁적 발언이 오고 갈 가능성은 물론 있습니다. 예. 근데 하지만 아직 본격적인 논의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약간 여야 갈등만을 부각하는 헤드라인들이 조금은 저는 부적절하게 보였습니다. 예, 일어나지 않은 갈등을 부각시킨 보도였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헤드라인이었습니까? 네, 허니문은 끝났다. 시의회 박형준호 충돌 초읽기. 그리고 또 부산시의회 박형준호와 허니문 끝 정례회 송곳 검증 예고.
그리고 부산시 추경 예산 조직 개편안 통과 진통 예고 이런 류의 이제 헤드라인들이었는데요. 네네. 충돌 초읽기, 진통 예고와 같이 정례가 시정 정책 검증보다는 여야 간 갈등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라는 점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번 정례에는 그 박형준 시장의 조직 개편이나 추경 예산안 그리고 1호 공약 등에 대한 검증의 시간이 아마도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이미 관련 당사자 단체나 전문가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시민의 세금으로 그 진행될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 시의회에서 꼼꼼하게 체크하고 검증해야 될 사안이 맞거든요, 분명히. 예. 그런데 이런 검증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미리 언론들이 나서서 갈등 프레임을 씌워놓으면 네. 그 정례에서 논의될 검증의 사안들이 정쟁화되어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보도들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제기 자체를 뭐 네.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네네네. 이렇게 하면은 하는 사람들도 좀 주눅 들고 맞습니다. 그리고 자꾸 정쟁화되면 네. 그러니까 우리가 논의해야 될 대상 자체가 흐려지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우려하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번 주는 뭐 전국지, 지역지 그리고 뭐 방송 뉴스 모든 언론을 통틀어서 가장 이슈가 됐던 건 아마도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당선 소식이 아닐까 하는데요. 네. 뭐 30대다 그리고 국회의원 영선인 정치인이 보수 야당의 당대표가 됐다. 이런 점은 충분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사안이긴 합니다. 그리고 낡은 정치를 타파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바람도 엿볼 수 있는 좀 그런 사안이라서 중요하긴 한데요. 하지만 문제는 이 이슈에 다른 중요한 이슈들이 묻혀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 조금은 우려됐습니다. 네. 특히 같은 기간에 그 G7이라는 중요한 국제회의가 진행이 됐고 또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열린 국제외교 행사이기 때문에 중요한 국제 의제들이 많이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의 이준석 열풍 때문에 그런 소식들이 조금은 묻혀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네. 다행히도 저희 자갈치 아침에서는 네, G7 내용을 주요 있게 전했는데 예. 아, 네. 들었습니다. 저는 안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 그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네. 예. 예. 어쨌든 다른 지역 언론들은 어땠습니까? 네, 좀 지역 신문을 주요하게 살펴봤는데요. 그 부산일보와 국제신문의 그 G7과 이준석 당대표 보도량을 비교해봤습니다. 예. 그 일주일 보도 기사 중에 G7과 이준석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봤는데요. 검색 결과 G7 관련 보도는 33건, 이준석 당대표 관련 보도는 87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배가 훨씬 넘는 좀 차이를 보였는데요. 이는 단순하게 대통령이 등장하는 뉴스가 더 많느냐 아니면 야당 당대표가 등장한 뉴스가 더 많냐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뉴스 소비자가 알아야 할 정보값을 얼마나 많이 포함한 뉴스인가를 조금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뉴스 소비자가 알아야 할 정보값을 얼마나 포함하는 거냐. 좀 어려워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예, 예. 뉴스 소비자들이 예. 알아야 될 내용. 네. 네. 그래서 이준석 보도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반복되는 얘기, 젊은 정치인이다, 뭐 돌풍이다, 뭐 나이에 초점을 맞춰준 얘기들에 조금 그 반복되는 기사들이 아주 많았다는 거죠. 비슷한 류의 기사들이. 그러니까 관련 그 반면에 G7 같은 경우에는 뭐 백신이라든지 아니면 일본 스가 총리와의 비교나 뭐 한일 정상회담 불발 요 부분에 한정되어져서 조금 보도가 나갔다는 거죠. 예. 보도량도 엄청난 좀 차이가 있었고. 그래서 뭐 새로운 의견이나 정보 없이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나이에만 과몰입한 비슷한 보도들이 양적으로 많았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야당 당대표 자격에 대한 검증은 오히려 실종돼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참신한 정치 현상이나 돌풍이라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정보 없이 비슷한 내용의 보도로만 채워지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차차 나오긴 하겠지만 네. 좀 센세이션하긴 했어요. 그렇다고 그렇죠. 해서 네. 지나치게 많이 재생산이 됐다. 근데 사실 G7 관련해서는 여러분도 당장 뭐가 생각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일본 스가 총리가 조금 외면받는 것? 뭐 이 그렇죠. 정도로 그리고 뭐 백신? 예, 뭐, 백신? 네. 근데 이제 오스트리아도 가고 뭐 그렇죠. 굉장히 많이 네네. 움직였는데 네. 그러니까 따라가는 기사라도 좀 그때 나왔으면 하는데 그조차도 없으니까 그렇죠. 예. 지역 언론뿐만 아니라 전국 뉴스가 다 비슷한 양상을 보여서 더욱더 좀 정보 찾기가 좀 수월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 정도는 좀 지적할 필요도 있겠네요.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산 민원연의 김보영 정책위원이었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자갈치 아줌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샵 2260번으로 문자 보내주이소.
짤막한 거는 50원, 좀에 긴 거는 100원 듭니다. 아 근데 이왕이면